네, 안녕하세요. 수능 한국지리. 오늘은 우리나라의 도시 발달 과정을 이렇게 시대별로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주로 어떤 도시가 어떤 시기에 어떤 특징으로 성장을 했고, 그 도시들이 지도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한번 같이 표시를 해볼 거니까, 여러분은 시기별로 이 도시들이 요런 이유로 성장했고, 여기에 위치하는구나. 그렇게 한번 따라오시면서 이 지도랑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1960년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서울, 부산, 대구 이러한 커다란 대도시들이 이때 급성장을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그 당시 일자리도 없고 하다 보니까 다들 도시로 몰려간 거죠. 급격한 도시화가 엄청난 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가는 이촌향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부산, 대구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대도시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지도에서 표시를 해보면 서울, 대구, 부산 이런 식으로 위치하고 있죠. 다음은 1970년대가 됩니다. 1970년대에는 이런 큰 대도시들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광역시, 지금은 이제 광역시가 된 지방 대도시들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특히 광주나 아니면 대전 이런 도시들이 이때 성장을 많이 하게 되고요. 광주 어디 있을까요? 광주 이쪽에 있죠. 그 다음에 대전 이렇게 있죠. 이뿐만 아니라 이 7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중화공업을 철강이나 뭐 이런 큰 배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런 공업 도시를 육성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보통 남쪽과 동쪽의 해안가에 있는 요 지역들의 도시들을 막 개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을 우리가 남동 쪽에 바다에 임해 있다 해서 남동 임해 공업지역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지역들에 있는 수많은 도시들이 다 요때 대부분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도시로는 우리나라 제1의 공업도시라고 볼 수도 있는 울산이 있고요. 울산은 자동차, 현대자동차, 현대조선, 석유화학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갖가지 공장들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포항은 포스코가 생겨난 곳이죠. 철강 도시고요. 창원은 기계공업이 엄청나게 발전했고요. 여수는 석유화학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울산, 그 다음에 포항, 그 다음에 창원, 그리고 여수 이런 도시들이 이때 70년대에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980년대가 되면 어떤 도시가 또 발생했냐? 대도시가 너무 커집니다. 서울, 대구, 그 다음에 부산 이러한 3대 도시, 이런 도시 너무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 대도시의 과밀화가 돼서 문제가 생겨나요. 그래서 이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할 수 있는 작은 도시들이 대도시 주변에 생겨나게 되는데, 지구 주변의 달이 위성이라고 하죠. 그렇게 지구 주변을 도는 달처럼 이 대도시 주변의 기능을 분산해주는 도시들이 주변에 생겨나기 때문에 이런 도시들을 위성도시라고 부릅니다. 이 위성도시는 대도시 기능을 분담하긴 하는데,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하는 학원이나 학교 또는 병원 또는 뭐 기타 산업, 공장 이런 시설이 좀 부족해요. 주로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대도시로 출퇴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위성도시가 1980년대에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도시에서 그 주변에 있는 외곽 지역으로 인구가 빠져나오는 현상을 교외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여기 경기도에 있는 안산, 성남, 고양, 서울 주변에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서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대구 주변에 경산, 부산 주변에 양산과 김해 이런 지역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도시 주변의 위성도시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성남, 안산, 고양, 김해, 양산, 그 다음 경산 이렇게. 자, 마지막 1990년대 시기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신도시가 막 여러 군데에 건설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농통합시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95년도부터 농촌과 도시가 인접한 곳이 서로 같은 생활권인 것 같으면 하나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통합시키는 거예요. 그게 도농통합시 지난번에 배운 거고, 신도시가 뭐냐면
신도시는 위성도시랑 되게 비슷해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80년대부터 위성도시들이 만들어졌는데 위성도시를 신도시로 봅니다. 신도시랑 위성도시는 비슷하지만 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대도시의 주변에 있는 도시다. 이럴 때는 위성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위성도시가 곧 새로 생겨난 도시이기 때문에 신도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새롭게 건설된 걸 강조하다 보면 신도시라고도 하는데 이 위성도시는 1980년대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교회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성도시를 여기다 넣었는데 신도시는 90년대 이후로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 대도시 주변에 엄청나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는 여기 경기도 쪽에 특히 수도권의 서울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이런 신도시들이 지금도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신도시들 구체적인 이름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주요 대도시들이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요게 좀 특징이 나타나더라. 주로 우리나라의 대도시가 발달한 지역은 어디냐? 야, 요쪽이네. 서울은요. 그때 60년대에 이촌향도로 이제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인구가 커졌잖아요. 근데 훨씬 더 커졌어요. 인구가. 훨씬. 다른 나머지 도시들이랑 비교도 안 되게. 그 다음에 대구와 부산도 마찬가지로 훨씬 더 커졌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다란 도시 주변의 위성 도시들, 그리고 주로 거대한 공업 도시들이 있는 남동임의 공업지역, 그 다음에 지방 광역시들 해가지고 이렇게 대전과 광주가 있긴 하지만 주로 우리나라에서 대도시는 어디에 있다 말하면 서울과 경기도 요 주변을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수도권 지역. 이게 첫 번째 가장 큰 대도시가 몰려있는 지역들이고요. 그 다음에 포항, 울산부터 시작해서 부산, 창원 사실 되게 많아요. 여기 뭐 광양, 여수 이쪽에 있는 남동 쪽에 있는 공업도시들을 전부 다 묶어가지고 남동임의 공업지역이라고 하죠. 이쪽 지역에 우리나라의 대도시의 발전이 두드러졌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로 수도권과 그 남동부 지역의 대도시가 발달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우리나라의 도시 발달 과정을 시기별로 살펴봤고 그 시기별로의 도시들을 지도에다가 표시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